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에서 그 소통의 상징은 용산공원인데요. 이 용산공원. 근데 이제 이거를 반환 예정인 용산 미군 기지에 조성한다는 건데, 자, 그런데 이곳이 아직 반환된 부지가 전체 그 반환할 부지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아직까지. 그리고 그 토양 오염 문제가 있어서 이게 계획대로 의도한 대로 빨리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관련해서 신수연 녹색연합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수연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 안에 용산공원 조성이 녹색연합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그 판단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그 용산공원은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예.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국토부예요. 국토부에서 지난해 12월에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을 확정 고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2016년에 용산기지가 다 반환을 받고 2027년에 공원 조성을 완료하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이 기지 반환이 계속 지연이 되면서 언제 반환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반환 시점을 N년으로 설정을 하고 N+7년으로 계획을 수정을 해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다 돌려받는다고 해도 예. 현 계획상으로는 7년 이상이 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임기 내에는 불가능한 그런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단은 그 반환 받을 용산 미군 기지가 203만 제곱미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좀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통상 축구장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한 284개 정도가 되고요. 284개. 예. 네네, 여의도보다는 좀 작긴 한데 지금 용산공원은 그 돌려받을 미군기지에 예. 주변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용산가족공원까지 포함을 시킬 거기 때문에 예. 그 경계를 다 포함시키면은 한 300만 제곱미터 정도로 여의도보다 좀 넓게 돼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저번 일요일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 조감도 앞에서 지휘봉을 들고 직접 그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 조감도에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네. 그게 다 그러면 말씀하신 용산공원 그 조성할 곳이 다 미군 기지에 다 포함되는 걸로 봐야 됩니까? 그러면 기준에? 네네. 용산 미군기지가 그 예. 삼각지역하고 그다음에 녹사평역 사이에 도로를 경계로 해서 북쪽에는 메인포스트라는 기지가 크게 있고 예. 또 그 아래쪽 남쪽에는 이제 사우스포스트라는 큰 기지가 있는데요. 국방부 청사는 사우스포스트 바로 왼편에 있고 예. 그 조감도에서는 현재 국방부 청사랑 그 아래 이제 미군 기지 남쪽 부지를 다 포함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동안에 한 세 차례 그 나눠서 좀 반환된 게 있잖아요. 네네. 그게 어느 쪽이죠? 아, 그게 이제 2020년 12월고 그다음에 지난달 이렇게 두 차례 반환을 받았는데요. 예. 그 이촌역 4호선 이촌역 쪽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제 용산 미군기지 남쪽 부지의 경계인데 네네. 그 주변에 일부 받았고요. 그다음에 숙대구역 쪽에 이제 예. 미 대사관이 이전할 부지가 있는데 그 아래쪽 부지도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뭐 6월에 윤석열 당선인은 그때부터 이 조성을 시작할 수 있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일단 이 반환 받은 그 부위만 가지고 일단 시작해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미군기지 반환 절차라든가 그동안에 뭐 경과됐던 기간이라든가 뭐 거기에 담겨 있는 사회적 과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고 되게 네, 졸속적으로 그냥 바로 입장을 내신 것 같아서 되게 우려가 되고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를테면은 그 반환 받은 땅도 그렇고요. 네. 그쪽에 토양 오염이 됐기 때문이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요? 네네. 20년 가까이 지금 미군 기지를 평택에 다 집중시키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기지를 돌려받는 과정이 있는데요. 예. 2004년에 용산기지 이전 협정이 그 체결이 이미 됐는데도 지금 계속 이렇게 반환이 지연되는 이유는 예. 평택으로 이전은 다 됐는데 미군이요. 기지 내 환경오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게 계속 교착 상태에 있어서 예. 네, 뭐 5년, 10년씩 계속 이제 지연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토양 오염 부분은 그러니까 정화할 책임은 일단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군에 있다.
네. 이거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럼 미군 쪽에서 이거를 책임지겠다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이게 당장 그 정화하는 작업 자체도 아직도 시작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돌려받아야 기지 내부를 정밀 조사를 하고 정화를 할 텐데 예. 지금 그 단계가 지금 한참 남은 거죠.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네. 그러면은 만약 윤석열 당선인이 계획대로 이거 얼른 빨리 조성하고 싶으면 뭐 미군이 하는 걸 기다릴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안도 네. 뭐 생각을 할 수 있을 법한데.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급하게 예. 이제 그 공원 조성할 계획이 있으니 빨리 돌려달라고 하게 된다면 사실 이제 예. 이런 용산이 사실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예. 국내 미군 기지 중에 가장 많은 태양지하수 오염 사고가 있었고 예. 또 이 협상 과정을 계기로 국내 환경법을 준수하도록 좀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예. 서퍼 환경 정책을 개선해야 되는 사회적 과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좀 급하다고 해서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그냥 바로 돌려받겠다고 한다면 사실 협상에서는 환경 문제는 그냥 그러면 한국 정부가 다 책임지는 걸로 하고 받는 상황이 되겠죠. 네. 예. 그러면은 한국 정부가 그 비용을 다 감당해야 된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그 실제로 이거를 만약에 뭐 전격적으로 뭐 미국에서 미군이 이걸 뭐 책임지고 정화하겠다. 뭐 비용도 다 자기들이 감당하겠다. 네.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정화 작업에 착수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국내 정보공개 소송이랑 또 예. 미국의 직접 정보자유법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실 용산기지는 기지 전체적으로 다 네. 기름 유출 사고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예. 정밀 조사를 하고 토양지하수 정화 작업을 하고 또 검증까지 하려면 최소 3, 4년은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실제로 국토부도 그렇게 예상해서 계획을 세운 상황입니다. 3, 4년은 걸릴 것이다. 기본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조사부터 그리고 정화하는 데까지요. 네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그 공원을 조성하겠다 공언을 했기 때문에 네.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될 가능성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설령 미군이 하겠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적어도 3, 4년은 걸린다. 이런 말씀인데. 자, 그러면 용산 집무실 이전과 그리고 공원 조성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이거 자체는. 사실 요 미군기지 반환 절차를 통해서 사실 100년 이상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군사기지에서 이제 공공의 공간으로 이제 열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사실 반환받기 전에 이제 공원 조성하기 전 단계의 어떤 사회적 과제인 거고 또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뭐 기후위기, 생물다양성위기, 뭐 재난재해도 많고 그래서 도심 안에 이런 대규모 녹지 공간을 서울에서 만드는 건 거의 마지막이 될 텐데 어떤 공간을 만들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과 또 뭐 서울시 국토부 이런 담론이 계속 꾸준히 그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대통령 집무실을 여기 용산을 쓰겠다, 공원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앞서 비판했던 뭐 제왕적 대통령의 그 모습과 좀 다를 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수연 녹색연합 팀장과 인터뷰했습니다.